지금 9시 뉴스나 유튜브 쇼츠를 보며 3차 대전의 공포에 떨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만 해도 소중한 자산의 미래 가치를 최소 30 이상 날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32년 동안 거대 자본의 흐름을 추적하며 배운 한 가지 진리가 있죠. 대중이 공포에 질려 한 곳을 바라볼 때 진짜 돈은 그 반대편에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터지는 저 미사일들이 정말 종교적 복수나 민족의 한을 풀기 위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천만에요. 그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원 고속도로를 뚫기 위한 미국의 정교한 경제적 철거 작업일 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주변 세력들의 충돌, 이 피비린내 나는 연극의 무대 뒤에서는 에픽이라는 작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작전명이 왜 에픽일까요? 단순히 규모가 커서가 아닙니다. 인류의 경제 지도를 통째로 새로 쓰겠다는 거대한 서사시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문명의 갈등이나 종교의 대립이라는 가짜 프레임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도 위에 바둑판을 펼쳐놓고 경로를 방해하는 바둑알들을 하나씩 쓸어버리는 아주 차가운 자본의 논리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정치는 결코 정의나 도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군사력과 자원 통제력, 그리고 압도적인 돈의 힘만이 유일한 질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산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이토록 날카롭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단순한 전쟁 리스크로만 해석하고 방어적으로만 대응한다면 여러분은 다가올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낡고 쓸모없어진 노후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초현대식 빌딩을 세우려는 냉정한 건축주와 같습니다. 중동이라는 이름의 노후한 상가를 통째로 재개발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물류와 자원의 직통로를 개설하려는 전략이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가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전쟁의 참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재개발 공사의 진짜 목적은 중동이라는 지역 그 자체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토록 무리하게 그리고 전 세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철거 작업을 강행하는 진짜 이유. 그건 지도 저 멀리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어떤 거대한 에너지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엄청난 노동력과 서구의 막강한 자본이 만나는 순간 세계 경제의 심장은 중국에서 그곳으로 완전히 옮겨가게 되죠. 그런데 이 완벽한 경제적 결합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 장애물을 박살내고 길을 내기 위해 함대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과연 미국이 중동의 화염을 뚫고 그토록 간절하게 손을 잡으려 하는 그 기회의 땅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결탁이 왜 우리 대한민국의 지갑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는 걸까요? 그 소름 돋는 실체를 확인하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14억 명. 이건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계좌 잔고를 결정지을 거대한 부의 이동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중동의 연기 속에 눈이 가려져 있는 사이 인도와 유럽이 맺은 세기의 계약을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인도가 유럽 자유무역연합 그리고 EU 본체와 맺은 초대형 FTA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에요. 인도가 만든 물건들이 관세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 유럽 시장의 프리패스로 꽂힌다는 보증수표인 셈이죠. 서구 자본은 이미 중국이라는 낡은 공장을 버리고 인도를 새로운 패권의 파트너로 점찍었습니다. 제 32년 전문가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인도가 없다면 그건 구멍난 배를 타고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 왜 그토록 중동의 철거 작업을 서두르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인도가 찍어낸 수조 달러 규모의 물품들이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유럽으로 가기 위해선 중동이라는 지름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조국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고 미국은 그 공장의 전용 출구를 뚫어주려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막히고 홍해에서는 배들이 공격을 받아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빙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이는 물류 비용을 폭등시키고 자유무역의 흐름을 끊는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 물류의 목구멍을 죄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인도의 부상을 가로막는 지리적, 물리적 장애물을 싹 다 치워버리고 싶은 것이죠.
만약 이 혈관이 성공적으로 뚫린다면 세계 경제의 지형은 완전히 바뀝니다. 중국은 몰락하고 인도는 날아오르겠죠.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이 거대한 흐름에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이 물류 고속도로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원대한 계획을 가로막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가시가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가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미국이 핵무기급 경제 제재와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가시가 제거되는 순간 왜 우리 한국의 제조 공장들은 절망에 빠지게 될까요? 그 잔인하고도 소름 돋는 설계도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40과 11.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도에서 만든 물건이 유럽에 도착하는 시간을 40 단축하고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기적의 시간입니다. 제가 32년 동안 자본의 생리를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죠. 자본은 결코 공정하거나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속도와 효율이라는 이름의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죠. 지금 미국이 중동의 포화 속에서 설계하고 있는 프로젝트, 바로 IMEC라고 불리는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이 그 탐욕스러운 질주의 결정판입니다. 이건 단순히 배가 오가는 길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아랍에미리트에 내리고 거기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기차에 올라타 이스라엘 항구까지 직통으로 꽂히는 초고속 경제 동맥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요동치는 이유는 바로 이 거대한 동맥의 판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이 길이 완성되는 순간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수조 달러를 쏟아부으며 구축한 1대1로는 하룻밤 사이에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미국은 지금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중국의 심장에 아주 날카로운 비수를 꽂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이 IMEC가 단순한 물건 배달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선로 위에는 미래 인류의 생존줄인 수소관이 깔리고 석유관이 흐르며 전 세계의 정보를 실어나를 데이터 케이블과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함께 설계되고 있습니다. 즉 21세기의 에너지와 정보 권력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통째로 독점하겠다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인 것이죠. 자본주의의 가장 차가운 논리로 설계된 이 황금의 회랑은 이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인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아주 냉혹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 완벽해 보이는 설계도 한복판에 언제든 이 길을 끊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세력이 버티고 있다면 건축주인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설계도를 찢어버릴까요? 아니면 그 장애물을 통째로 드러내버릴까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중동의 화염은 바로 그 장애물 제거 작업의 시작입니다. 미국은 이 길을 뚫기 위해 누구보다 냉정하게 누군가를 희생시키기로 결정했죠. 그 희생양으로 지목된 세력은 누구이며 그들이 버티고 있는 홍해의 목구멍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본의 고속도로를 가로막은 불법 점유자의 소름 돋는 정체를 다음 장에서 폭로합니다. 추가 운행거리 2만 킬로미터, 컨테이너 한 대당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은퇴 자산의 가치를 갉아먹는 이 잔인한 숫자의 배후에는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이란이 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글로벌 시장의 뒷모습을 관찰하며 깨달은 사실은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날 때 누군가는 반드시 길막기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설계한 황금의 회랑 IMEC가 지나는 길목마다 이란이라는 이름의 불법 점유자가 버티고 앉아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 셈이죠. 이들이 홍해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순간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들의 물류 비용은 폭등하고 수익성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란 리스크를 단순한 뉴스거리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란은 단순히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중국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자본을 수혈받아 미국이 닦으려는 물류 고속도로 한복판에 거대한 바위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민간 상선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 이들은 사실 이란이 고용한 현장 파괴범들입니다. 이들의 방해로 인해 전 세계의 선박들이 안전한 지름길인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10일 이상 삥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소비자이자 투자자인 여러분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자본의 혈관이 막히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언제나 성실하게 자산을 일궈온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길막기가 시작된 정교한 타이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상반기에 야심차게 IMEC 프로젝트를 발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그해 가을에 이스라엘에서 참혹한 유혈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전문가로서 저는 단언합니다. 이란은 이 고속도로의 최종 종착역인 이스라엘을 타격함으로써 미국이 켜려던 미래 경제의 전원 스위치를 강제로 내려버리려 한 겁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의 물류망을 인질로 잡고 버리는 아주 노련하고도 처절한 지정학적 알박기인 것이죠. 이란은 지금 중국과 방향을 맞추고 미국의 설계도를 찢어발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주인 미국의 대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냉혹합니다. 미국에게 이번 이란 압박은 단순한 정의 구현이 아니라 물류 고속도로를 완공하기 위한 아주 차가운 현장 청소 작업입니다. 방해 요소를 싹 다 치워버리고 황금 동맥을 뚫어내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이미 미사일 궤적에 실려 퍽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살벌한 공사 현장 한 구석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던 철천지원수들이 갑자기 어두운 밀실에서 비밀스럽게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었길래 그들은 피해 역사를 단숨에 뒤로 하고 자본의 미러를 선택한 걸까요? 그들이 나누는 소름 돋는 이권의 실체와 새로운 바둑판의 배치를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수천 년의 종교적 증오와 수조 달러의 경제적 이권. 여러분이라면 이 저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뉴스에서는 여전히 유대교와 이슬람의 핏빛 전쟁을 보도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32년 동안 자본의 생리를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은 돈의 흐름 앞에서는 천년의 원한도 하룻밤 사이에 세탁된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지금 중동의 무대 뒤편에서는 역사적 숙적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아주 끈끈하고도 은밀한 밀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키고 싶다면 화면 속의 눈물보다 그들이 나누는 이권의 설계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우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지금 IMEC라는 거대한 기차역의 핵심 주인이 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바둑판의 색깔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이상 석유 하나에만 목을 매는 국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죠. 언제든 이란이 막아버릴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에서 벗어나 전 세계 물류가 모여드는 환승센터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지중해 완벽한 위치를 활용해 유럽 전역에 자원과 물품을 공급하는 최종 게이트웨이가 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손을 잡는 순간 중동은 더 이상 화약고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본의 터미널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여러분의 자산을 걱정하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TV 속 정치인들의 명분 가득한 연설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철저하게 철도를 깔고 항구를 돌리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벌이는 차가운 자본주의의 국가적 논리입니다. 미국은 이 거대한 기차역 건설을 위해 원수지간이었던 이들을 한 진영으로 묶어버리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름의 쇠사슬로 서로를 묶어버리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기찻길을 지키고 항구를 방어할 것이라는 계산이자,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미국식 신자유주의 전략이자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자본의 밀월 뒤에는 미국이 그리는 더 거대하고 소름 돋는 출구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피 흘리며 직접 경비 업무를 서는 일을 그만두려 합니다. 대신 이들에게 관리를 하청 주고 자신들은 더 큰 사냥감을 잡기 위해 자리를 옮길 준비를 마쳤죠. 과연 미국이 중동을 떠나며 모든 화력을 쏟아부을 그 마지막 전장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미국이 떠난 자리에서 전 재산을 날리고 파산 직전에 몰리게 될 진짜 비운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패권의 하청과 함께 시작될 중국의 처참한 몰락. 그 잔인한 반전의 서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미국이 중동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며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전비와 젊은이들의 피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미국은 그 지긋지긋한 경비 업무를 그만두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짐을 싸서 떠나는 게 아니죠. 아주 영악하고도 정교한 패권의 하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이 거대한 관리의 이전이 가져올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미국은 이제 중동의 치안 유지를 위해 직접 총을 드는 대신 돈줄이라는 족쇄를 채워 대리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건물 청소와 보안을 담당하다가 전문 용역업체에 하청을 주고 자신은 더 큰 사업을 하러 떠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미국이 설계한 IMEC라는 거대한 돈줄은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이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황금 노선을 스스로 지키게 만드는 아주 전형적인 미국식 신자유주의 전략이죠. 90년대에 세계 무역기구를 앞세워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었던 레이건 시대의 논리가 다시 부활한 겁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설계된 이 공동체는 어떤 군사동맹보다 견고하게 작동할 겁니다. 미국은 이들에게 중동의 관리 부담을 떠넘기고 비로소 몸을 가벼워진 상태로 다음 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아시아로의 회귀, 즉 피벗 투 아시아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중동의 족쇄를 벗어던진 미국은 이제 모든 화력을 집중해 중동과의 마지막 진검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1대1로 가는 이름 아래 이란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중동의 거점을 확보하려 했죠. 하지만 미국의 이번 경제적 철거 작업 한 방으로 그 막대한 투자금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지도자가 공을 들여온 전략적 요충지가 하룻밤 사이에 쓸모없는 폐허가 된 셈입니다. 전문가인 제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미국은 피 한 방울 직접 묻히지 않고 중국의 경제적 명치를 아주 세게 때려버렸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래의 물류망이 박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미국과의 전면전이 두려워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고 있죠. 대리전을 통해 중국의 힘을 빼놓고 자신들은 가벼워진 몸으로 아시아의 끝자락에서 중국을 압박하려 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고래들의 싸움터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을까요? 미국이 아시아로 초점을 돌리는 순간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기둥 하나가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전 세계 공급망에서 한국이 통째로 지워질 수도 있다는 소름 돋는 경고, 그 위기의 실체를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칩니다. 0 그리고 30일이라는 시간의 절벽. 이 냉혹한 숫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수출 경제에 내리는 사형 선고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32년간 한국 경제의 심장박동을 체크해오며 지금처럼 등골이 오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중동의 기름값이나 코스피 지수의 일시적인 하락에 일희일비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강대국들은 한국이라는 이름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통째로 지워버리려는 거대한 바둑판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가치는 우리가 모르는 바둑판 위에서 누군가의 한 수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와 유럽이 무관세라는 거대한 경제동맹으로 묶였습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 기업들에게 가져올 파괴력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시죠. 그동안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유럽 시장을 무대로 활약해온 수많은 한국 기업들은 이제 인도의 싼 인건비로 찍어낸 물건들과 계급장 떼고 무관세로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IMEC라는 직통 자원물품 데이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처참해집니다. 유럽의 바이어들이 굳이 아시아 끝자락에서 배를 타고 수십 일을 돌아오는, 게다가 홍해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비싼 한국의 부품을 기다려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본은 언제나 가장 싸고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로 위로받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보다 훨씬 소름 돋는 시나리오입니다. 고래들이 싸우다가 실수로 새우를 치는 게 아니라 고래들이 자기들만의 새로운 바다로 떠나버리면서 새우를 아무런 관심 없이 황무지에 방치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서구권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차이나 패싱 물류망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적 경쟁력까지 통째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독배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투자처가 여전히 과거의 공급망에 묶여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생존 전략을 근본부터 수정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도의 무한한 잠재력을 우리의 기회로 선점하느냐, 아니면 낡은 공급망의 밧줄을 붙잡고 함께 침몰하느냐의 선택이죠. 이 냉혹한 바둑판 전체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 경제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가장 큰 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입니다. 고래들이 떠나간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생존 프로토콜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차가운 자본주의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의 재산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는 과연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그 마지막 해답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향해 대서사의 종막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거대한 바둑판의 말입니까? 아니면 기사입니까? 제가 32년 동안 자본의 전쟁터를 누비며 얻은 마지막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의 동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길을 아는 사람에게 흐른다는 것이죠. 지금 중동에서 터지는 미사일의 궤적만 쫓고 있다면 프리즈맨 여정이 누군가 짜놓은 정교한 페이크에 속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이란 전쟁의 실체는 종교나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미사일로 쏘아 올린 초대형 경제 인프라 프로젝트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연기가 거친 자리에 남는 것은 폐허가 아니라 인류의 부를 통째로 옮겨갈 황금의 철도와 항구라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생존 프로토콜은 명확합니다. 첫째, 1차원적인 리스크 분석에서 당장 탈출하십시오. 기름값이 오르고 코스피가 떨어진다는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하수들의 영역입니다. 진짜 고수는 그 포성 뒤에서 조용히 개통되고 있는 돈의 길을 봅니다. 둘째, 우리의 공급망을 인도의 부상과 IMEC의 경로에 강제로라도 연결해야 합니다. 인도의 싼 인건비와 중동의 철도가 만나는 이 차가운 자본주의의 논리에 올라타지 못하면 우리는 고래들이 떠나버린 바다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새우가 될 뿐입니다. 셋째, 지도를 다시 펼치고 바둑판 전체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강대국들이 짜놓은 이 정교한 설계도에서 우리가 놓을 수 있는 최선의 한 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냉혹한 지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의 관리 부담을 하청주고 아시아로 눈을 돌려 중국과의 영혼을 건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죠. 이 거대한 패권 교체의 폭풍 속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재앙인 이 화염이 준비된 당신에게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한 거대한 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차갑지만 그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은 여러분의 미래를 가장 따뜻하게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32년차 전문가인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당부는 이것입니다. 눈앞의 공포에 매몰되어 소중한 자산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미사일 너머에서 조용히 개통되고 있는 미래를 향한 진짜 돈의 흐름을 따져보십시오. 이 냉혹한 바둑판 위에서 스스로 기사가 되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십시오. 오늘의 이 분석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방패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지배하는 날카로운 창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거대한 변화의 서막은 이미 올랐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파헤친 이 거대한 음모의 설계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